제가 막을 씌우기 전에 물을 적당히 뿌려서 습도를 유지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산제이가 또 유리백합을 선인장처럼 돌보면 그 손실은 자기 식비에서 깎게 할 거예요. 아휴, 그럼 다음 균이는 선인장도 못 먹게 되겠구만. 내가 가서 충고하지. 안녕. 어? 너희들이구나. 오랜만이네. 오르모스 항구에는 어쩐 일이야? 요즘 할 일도 별로 없고 여기가 시끌벅적해 보이길래 구경 왔어. 그나저나 여긴 꽃이 엄청 많네. 오르모스 항구에서 각국의 꽃을 전시할 꽃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 나도 그걸 도우러 온 거야. 꽃들이 워낙 다양한 곳에서 와서 습성도 제각각이라 주최 측은 묘론파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제 화분을 주문했어. 하지만 그래도 품종에 맞춰 운송과 관리 방법을 짤 전문가는 필요하지. 그리고 네가 그 전문가구나? 맞지? 아니, 난 그냥 도와만 주러 온 거야. 담당 전문가는 따로 있어. 타이나리! 산자이가 독이 든 구근을 마늘 줄기로 착각하고 먹어버렸어! 다음 식사 땐 진짜 선인장을 줘야겠네. 여행자, 페이몬, 미안하지만 잠깐 실례할게. 일만 수습하고 돌아올 거야. 타이나리는 어디서든 항상 바쁘네. 맞아. 야, 왜 날 쳐다보는 거야? 난 아무거나 안 주워 먹거든? 타이나리는 바쁜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끼리 항구를 둘러보고 있자. 여기 좀 봐! 꽃이 엄청 많아! 향기 좋다! 왜지? 왜지? 괜찮아. 갑자기 좀 간지러워서. 무지개 장미랑 유리백합, 그리고 세줄리아 꽃? 왜 점점 심해지는 거지? 이상해. 좀 전까지 멀쩡했는데 이상한 것도 안 먹었고. 두 사람 잠깐만. 괜찮으면 이 양 한 번만 맡아볼래? 이건 무슨 냄새지? 되게 좋다. 어라? 그러게, 신기하다. 갑자기 괜찮아졌어. 아니야,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옷차림을 보니까 수메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타지에 온 여행객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여행객? 그럼 너도 수메르의 꽃 전시회를 보러 온 거야? 그런 셈이지. 난 폰타인에서 온 조향사 에밀리라고 해. 난 페이몬이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쪽은? 여행자 맞지? 스팀버드에 너희 이름이 자주 나오더라. 만나서 반가워. 근데 방금은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재채기가 엄청나게 났었는데? 너희 혹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알아? 쉽게 말해서 특정 꽃가루를 들이마셨을 때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치만 이 꽃들은 전에도 봤었는데 그땐 아무 이상 없었는걸? 사람마다 체질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천차만별이야. 따로 맡으면 괜찮은데 다른 것과 섞이면 자극성을 띠는 꽃가루도 있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약으로 중화하면 괜찮을 테니까. 그렇구나. 여행자, 페이몬! 여기 있었구나. 별일 없었지? 아깐 너무 급하게 가느라
꽃가루 조심하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지 뭐야? 에밀리? 이거 정말 우연이네. 네가 있는 줄 알았으면 걱정 안 하는 건데. 나도 방금 마곤참이야. 그러다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서 작은 도움을 준 거고. 하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소는 다양한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영분양을 들이마시고 쓰러졌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그때 난 멀쩡했다고. 진짜 이상하네. 이상할 거 없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은 정말 다양해서 일반화할 수 없거든.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 폰타인에 있을 때도 음식 알레르기 사례를 겪었어. 원인은 친척이 이나즈마에서 가져온 메밀국수 때문이었지. 난 음식 알레르기는 없어서 다행이야. 응, 반쯤 맞아. 진찰 대상이 조금 특수하긴 하지만. 의술만이 아니야. 식물학에도 조예가 아주 깊지. 전에 나도 폰타인 꽃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꽃만 두고 마는 정도야. 지식의 범주로 따지면 타이나리가 훨씬 넓어. 잘 안 달아. 알겠다. 네가 타이나리가 말한 이번 전시회 담당 전문가구나? 아쉽지만 이번에도 틀렸어. 난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꽃 전시회에 온 거야. 따로 받은 일은 없어. 또 틀렸네. 이번엔 틀림없을 줄 알았는데. 폰타인에서 잠깐 유행했던 꽃이야. 그 꽃으로 만든 향수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고. 아우구스투스. 발음이 뭐 이렇게 어려워. 고대 언어로 신성함과 고귀함을 뜻한데 어떤 부모는 아이 이름으로 쓰기도 하지. 너희 혹시 폰타인 역사 중에 향수 열풍이라고 들어봤어? 약 20년 전에 폰타인에 향수 열풍이 불었었어. 처음엔 몇몇 상인들이 고가의 고급 향수를 출시하면서 럭셔리, 디럭스 같은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나날이 치솟았어. 그걸로 자기 몸값을 높이려는 사람이나 가격 폭등을 이용해 사재기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지. 맹목적인 인기 속에 평범한 향수 한 병의 가격은 수십만 모라까지 치솟았고 이로 인해 여러 분쟁과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 하지만 향수는 결국 향수일 뿐 본래의 가치를 아득히 넘어선 값은 한순간의 거품일 뿐이었지. 다행히 이 풍조가 더 퍼지기 전에 위험성을 알아챈 멜모니아 궁이 많은 투기, 사기 조직들을 감옥에 보냈어. 그 덕에 이 거품이 꺼질 때 영향을 받은 건 일부 부유한 계층뿐이야. 근데 그게 아우구스투스랑 무슨 상관이야? 그 열풍 속에서 가장 잘 나가는 향수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어. 한 병에 1000만 모라에 육박하는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지. 1000만 모라? 그럼 지금은? 향수 열풍이 가라앉은 후 대부분의 향수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아우구스투스만은 달랐어. 그 향수의 재료이자 이름인 꽃이 완전히 사라져서 억만금을 줘도 못 구하는 희귀품이 됐거든. 아우구스투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꽃이 아니라 이 향수를 위해 재배된 특수 품종이야. 향수 열풍이 사그라들 때 아우구스투스 꽃을 재배하던 꽃밭이 불타버렸고 그 뒤로는 누구도 그 꽃을 보지 못했어. 근데 좀 전에는 그 꽃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러 왔다며. 맞아. 이번에 여기 온 건 아우구스투스 꽃이 수메르에서 발견됐다는 소문 때문이야. 그 덕에 폰타인 향수 시장에 또 파장이 일기 시작했지. 여행자! 우리가 찾는 걸 도와주자! 맞아. 전에 에밀리가 편지를 보내서 나도 알아봤는데 순찰대에 최근 새로운 종을 목격했다는 보고는 없었어. 그리고 페이몬이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난 아우구스투스 꽃을 찾아내도 그걸로 돈 벌 생각은 없어. 신성함, 고귀함, 유일함. 물론 의미는 좋지만 이런 건 사물의 본질을 가려버려. 난 사람들이 향수를 논할 때 향기에 집중해주길 바래. 가격이나 스토리보다 말이야. 뭔가 숭고한 철학이네.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 최근 몇 년간
폰타인 향수 시장에 아우구스투스의 저질 모조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 아우구스투스의 독보적인 노트를 재현했다고 떠들어대니 그걸 내 작품이랑 비교하는 호사가도 생겨났지. 완전 현실적이야. 그 소문이 퍼진 후로 아우구스투스 꽃으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향수가 최소 3개는 늘어났어. 이번에 그 환상을 걷어낸다면, 아니면 최소한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만 증명해도 폰타인 향수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나도 이야기나 의미에서 벗어나 진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지. 그렇구나. 물론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너무 번거롭지 않겠어? 타지에 온 여행객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맞아. 그럼 잘 부탁할게. 지금 파악한 단서만으론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에드가 씨도 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직접 여쭤볼래? 당시의 목격자니까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안 그래도 여관으로 찾아가려던 참이야. 에드가? 그건 또 누구야? 네가 계속 궁금해하던 이번 전시회의 꽃 전문가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조향사셔. 게다가 아우구스투스는 그분이 폰타인에서 활동할 때 남긴 작품이지. 그리고 그분은 수메르에서 나를 이 길로 이끌어주신 선생님이기도 해. 폰타인에서 활동했던 조향사가 수메르에서 폰타인 사람의 선생님이 됐다고? 복잡하네. 말하자면 길어. 관심 있으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얘기해줄게. 선생님은 지금 아마 여관 쪽에 머물고 계실 거야. 항구 쪽도 남아서 지켜볼 사람이 있어야지.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널 한참 기다렸... 아우구스투스 꽃이라 신비한 식물이네. 여기도 꽃이 정말 많아. 주최 측이 거금을 들여 여관과 주변 건물을 빌려서 임시 창고랑 관계자의 거처로 쓰고 있대. 그럼 미리 온 손님들은 묵을 곳이 부족하잖아. 게다가 이렇게 큰 여관을 빌리면 적자나는 거 아닌가? 오랜만이군. 이제 전혀 못 알아보겠어, 에드가. 그러는 너희 두 형제는 변한 게 없군 그래. 형, 에드가, 우리 일단 본론부터 얘기하자. 키리안 녀석이 지금... 잠깐, 손님이 오는군. 오랜만이에요, 에드가 선생님. 에밀리냐, 몇 년 못 본 사이에 벌써 이렇게 컸구나. 폰타인에서 유명한 조향사가 됐다지. 역시 젊은 애들은 무섭다니까. 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아이고, 그런 말 마라. 입문 지식 좀 알려준 거 가지고 선생님이라니 부끄럽구나. 지난 수년간 수메르에서 많은 아이를 가르쳤지만 너만큼의 성과를 거둔 아이는 없었단다. 다 네가 노력한 덕분이지. 그나저나 이 둘은 누구니? 편지엔 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 사귄 친구예요. 여행자와 페이몬이라고 해요. 오, 에밀리의 친구니. 만나서 반갑구나. 여기 두 분은 선생님의 친구분이신가요? 맞아. 우리도 폰타인에서 온 향수 상인이야. 에드가와는 오랜 친구라 할 수 있지. 나는 에드야. 이쪽은 내 동생 브레이스고. 그렇지, 브레이스. 에드가? 그래, 상인 형제요? 향수 상인? 그럼
두 사람도 아우구스투스 꽃을 찾으러 온 거야? 아우구스투스의 명성을 모르는 폰타인 향수 상인이 어디 있겠어?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우리도 마침 그 얘기 중이었단다. 에밀리, 너희도 아우구스투스 꽃 얘기를 들으러 온 게지. 그럼 같이 이야기해주마. 도금 여단 용병들한테 조사를 맡겨봤지만 수메르 어디에서도 아우구스투스 꽃을 목격했다는 소식은 없었단다. 다만 오르모스 항구에서 기이한 향을 맡았다는 사람들은 있었어. 꽃향기 같으면서도 조금 달랐다고 하더구나. 그 중에는 20년 전 폰타인에 머물렀던 상인도 있는데 향기가 당시의 아우구스투스와 똑같았다고 해. 독보적이고 신성하며 고귀했다지. 아, 그때 남은 아우구스투스 향수가 여기까지 팔려온 건 아닐까? 아냐, 밀폐된 상태의 향수도 시간이 지나면 향이 변해. 묵힌 향을 내려 특별 제작한 게 아닌 이상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향수는 거의 없어. 아우구스투스는 특히 성질이 불안정해서 폰타인에 남은 몇 병도 10년 전에 이미 완전히 변질됐지. 다만 비슷한 향이 나는 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아우구스투스의 어코드를 모방했다거나요. 그건 불가능해. 대처하기 쉬웠으면 당시 그 가격에 팔리지도 않았어. 아우구스투스 꽃이 다시 나타난 게 틀림없다고.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에휴, 모방품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에드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향을 맡았다고 얘기는 했어? 아니, 그 향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옅어졌다더군. 굳이 물어본 게 아니었으면 대부분 그 일을 기억조차 못했을 거야. 보고 듣는 것에 비해 냄새는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니까. 그 설명대로라면 누군가 아우구스투스의 향을 지닌 채 거리를 거닐었단 건데. 형, 설마 그냥 추측일 뿐이야. 너무 개의치 마. 지금으로선 단서가 전부 불확실해. 그 추측도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다시 조사해볼게. 멀리서 왔으니 여관에서 하루 쉬는 게 어때? 에드, 브레이스, 여기 자네들 방 열쇠야. 무료로 여관을 쓰는 거야? 그럼 우리도 써도 돼? 그게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여관방은 대부분 창고로 쓰고 있어서 전시회가 시작되기 전까진 사용할 수가 없단다. 저 둘이 쓸 방도 내가 임시로 정리한 건데 에밀리가 편지를 보내왔을 땐 이미 남는 방이 없었지. 그럼 우리처럼 갑자기 온 경우는 여지가 없겠네. 여관을 다 차지하다니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모처럼 너희가 수메르에 왔는데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말이야. 괜찮아요. 저흰 배로 돌아가서 쉬면 돼요. 아니면 수메르에 온 김에 근처에서 식물 샘플을 채집하다 하루 야영해도 되고요. 그래, 그럼 안심이네. 다만 여기에 짐 좀 맡겨도 될까요? 야영할 때 들고 다니긴 번거로워서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말이지. 그럼 물론이지. 에밀리 양만 괜찮으면 우리 형제가 맡아줄게. 그래, 에드. 그럼 에밀리랑 같이 들어가서 짐을 둘 만한 곳을 찾아봐줘. 난 간단한 간식거리를 준비해서 가져다 줄게. 지금은 손님을 맞이할 때가 아니야. 미안하구나. 너희 방을 미처 준비하질 못했어.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가 급하게 온 거잖아요. 그래, 나중에 꼭 좋은 차를 우려서 대접하마. 꽃향기가 엄청 진해! 에드가가 열심히 정리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꽃이 이렇게나 많아! 아까 창밖으로 슬쩍 봤는데 집안에 꽃이 가득 쌓여 있더라! 이번 전시회는 규모가 엄청 큰가 봐! 아니, 우리는 조향사지 원인사가 아니야. 늘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다루긴 하지만 예민한 후각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 공간은 향 없이 깔끔하게 유지하는 편이야. 그렇구나! 그럼 전시회에 쓸 물건이 너무 많아서 쌓인 건가 보네! 이 방은 스위트룸 같은데 이 옆방이 내 동생 방이야. 브레이스, 이따가 우리 짐도 같이 옮겨줘. 브레이스, 알겠어, 형. 그럼 에밀리 양, 집은 어디에 있어? 브레이스한테 같이 옮기라고 할게. 아직 항구에 있어요. 생필품 외에 폰타인에서 가져온 엠버 와인도 한 박스 있죠. 브레이스 씨께서 같이 가져와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대접하고 싶네요. 그래. 브레이스 녀석이 다른 건 몰라도 술은 좋아하거든. 동생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부터 해야겠는걸. 그런가요? 에드 씨, 브레이스 씨, 두 분은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목소리는 선생님? 에드가! 선생님! 이봐, 에드가, 괜찮아? 제길,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키리아가 아우구스투스를... 키리아라고? 정신 차려! 에드가! 잠시만요. 피해자를 심하게 흔들면 안 돼요. 선생님은 제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부탁할게. 아직 늦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부가 붉고 동공이 커졌지만 아직 숨은 붙어있어. 아까부터 근처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이 병에서 나는 건가? 키리야, 역시 여기 숨어 있었군. 전부 다 에드가 이 멍청한 녀석, 키리아한테 이렇게 쉽게 당해버리다니. 범인이 화단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에드가를 습격한 건 아닐까? 그건 그렇지. 형, 다 둘러봤는데 주변에 누가 지나간 흔적은 없어. 그 꼬마한테 날개가 생긴 것도 아닐 테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범인이 하늘로 솟진 않았겠지 싶어서.
다 살펴봤는데 그 병 말고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야. 선생님 좀 안으로 같이 옮겨줄래? 에드가는 괜찮아? 응급조치는 해뒀어. 코랑 입에 남은 잔여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어떤 액체를 강제로 먹인 것 같아. 다만 아직 혼수 상태라 억지로 토하게 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어. 냄새는 같네. 같은 액체가 맞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는 좀 더 검사해봐야 할 것 같아. 다만 그 전에 이걸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먼저겠지? 그렇죠? 실바인 씨, 루시엔 씨. 너? 야! 에밀리 양, 혹시 우리를 말하는 건가? 우린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 그런가요? 사실 수메르에 오기 전에 특별 순찰대의 친구를 통해 아우구스투스를 만든 이에 대해 알아봤어요. 대중에게 알려진 조향사 에드가 선생님 외에도 아우구스투스의 배후에는 3사람이 더 있었죠. 한 명은 아우구스투스 꽃을 재배한 수메르 학자였고 나머지 2은 아우구스투스를 홍보하는 상인 형제였어요. 그 형제는 아우구스투스의 신화를 이용해 여러 투기꾼을 끌어들이며 제품 가격을 한층 더 끌어올렸죠. 그러다 결국 장부 조작과 시장 교란 등의 혐의로 심판청에 인계되어 메로피드 요새에 갇혔어요. 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마 최근에 출소했겠네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폰타인의 상인 형제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게? 당신은 형이 브레이스라고 부를 때마다 대답이 느렸어요. 근데 방금 제가 루시엔이라고 부를 땐 곧바로 반응하시네요. 난 에밀리 양, 폰타인의 유명한 조향사인 점을 봐서 지금이라도 물으면 농담인 셈 쳐주지. 앞날이 창창한데 향수 상인들 사이에서 애먼 사람을 모함했단 소문이라도 퍼지면 곤란하지 않겠어? 향수 상인인가요? 근데 제대로 된 상인이 엠버 와인이 술이 아니란 건 왜 몰랐을까요? 뭐? 그건 몇 년 전에 제가 만든 향수예요. 유명하진 않지만 폰타인의 향수 상인이라면 다 알죠. 2분이 최근까지 향수와 연이 없는 메로피드 요새 같은 곳에 있었다면 몰라도요. 에밀리 너? 실반 씨, 전 당신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미 심판청이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다만 에드가 선생님이 위험한 상황인 만큼 범인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해요. 만약 범인이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선생님을 습격한 거라면 2분도 안전하진 않아요. 그러니 알려주시겠어요? 그 키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좋아, 말해주지. 형! 루시엔, 이 자들이 키리아를 찾아내면 우리한테도 나쁜 일은 아니야. 어차피 거의 다 검률청에서 진술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네 말대로 우린 총 4명이었어. 우리와 에드가, 그리고 꽃재배를 담당하는 수메르 학자 비자야가 있었지. 어느 날 그림자 수사청이 찾아와서 우리 죄명을 잔뜩 긁곤 장부를 조사했고 우리 형제와 에드가는 바다 밑에 수감됐지. 이 녀석 엄청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하네. 어라? 그럼 에드가는 어떻게 수메르에 온 거야? 선생님은 단순 가담자로 여겨져서 몇 년 만에 출소하셨어. 그 후 더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수메르로 오셨고 선생님은 꽤 오랫동안 낙담한 상태셨어. 더는 새로운 향수를 만들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셨지. 난 부모님 일 때문에 수메르에서 잠깐 지내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을 만나 일을 배우게 된 거야. 이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지금은 그 학자 비자야에 대해 말해주시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자야도 그림자 수사청의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어. 하지만 비자야는 그림자 수사청이 찾아오기 전에 꽃밭을 전부 불태워서 아우구스투스 꽃과 우리가 번 돈을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지. 그건 증거인멸이잖아. 그러면 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녀 자신도 그 불 속에 묻혀버렸으니까. 꽤 열심히 조사했나 보군. 그럼 우리한테 더 물을 것도 없잖아. 당시 사건 파일에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 하지만 2분은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키리아는 비자야의 동생이야. 그땐 겨우 10살 먹은 꼬맹이였지. 평소엔 누나 일이나 도울 뿐 우리가 뭘 하는 건지도 몰랐어. 비자야가 키리아를 함부로 못 돌아다니게 해서 비자야에게 동생이 있다는 건 우리 말곤 아무도 몰랐지. 우리한테 일이 터진 후 녀석은 행방이 묘연해졌어. 그러다 최근 수메르에 아우구스투스 꽃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은 키리아가 비자의 무언가를 가져가서 아우구스투스 꽃을 다시 재배해냈다고 여기는 건가요? 비자야가 지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데 자기한테 일이 생기면 돈을 전부 동생한테 남길 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녀석이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겼다면 분명 키리아의 손에 있을 거야. 게다가 병에 남은 액체를 봐. 키리아는 꽃을 재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향수까지 다시 만들어냈다고. 진짜 아우구스투스였다고? 이거 독약도 되는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독약이라니. 애초에 향수는 먹는 게 아니야. 근데 한 병을 통째로 비웠으니 오죽하겠어. 이게 독약이었다면 애초에 판매도 못했어. 지금 에드가가 홍수 상태인 건 키리아가 향수를 억지로 먹여서라고. 누나의 죽음이 우리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근데 솔직히 나도 비자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몰라. 우리가 찾아온 것도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을 뿐이지. 물론 가능하다면 다시 함께 아우구스투스를 제작하고 싶기도 했고. 그때 감옥에 들어간 건 장부 조작이랑 시장 교란 때문이지 아우구스투스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 얕은 수작 안 부리고 착실하게 향수만 팔면 비자이를 볼 면목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당시에 조사를 받을 때 키리아의 이름을 꺼내지 않은 건가요? 그래, 맞아. 우린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아는 건 이게 다야. 아우구스투스의 성분이나 잘못 섭취했을 때 조치 방법은 에드가나 키리아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이 마신 게 아우구스투스라는 건 확실한 거군요. 이후에 검사 방향이 잡혔으니 수학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래? 그럼 다행이군. 루시엔, 일단 방에 돌아가서 좀 쉬자. 지금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알겠어, 형. 너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 실바인이 말하는 투를 보면 지금 더 캐물어봤자 거짓말만 늘어놓을 거야. 그나저나 약간의 단서만으로 두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다니 엄청난 직감이네. 맞아! 반쯤만 의사라며! 징찰 대상도 특수하다고 그랬고. 내가 만나는 환자는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거든. 혹시 법의학자인 거야? 아니, 정확히는 현장 정리원이야. 법의학자와 그림자 수사청이 증거 수집을 마친 후 환자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직업이지. 약재는 정제 방법에 따라 향수가 될 수도 있고 세척제가 될 수도 있거든. 범죄의 진실을 밝혀낼 사람도 필요하지만 범죄 현장을 치울 사람도 필요해. 냄새, 핏자국, 기타 흔적들을 말이야. 이 일을 통해 난 수많은 죽음을 보고 관련 지식을 배웠어. 하지만 이번엔 아직 늦지 않았어. 여행자, 타이나리와 오르모스 항구의 치안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선생님은 내가 계속 돌볼게. 아우구스투스의 샘플도 있으니까 분석이 어렵지 않길 바랄 뿐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야 할 텐데. 선생님이 이전보다 더 노쇠해지셨어. 잘 버텨내셔야 할 텐데.
아우구스투스 꽃이라 신비한 식물이네. 왜 그렇게 다급해? 무슨 일 있어? 뭐? 에드가 씨가 습격당했다고? 그분이 이 일대에서 얼마나 유명한 조향사신데 오르모스 항구에서 그분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샴씨, 수상한 인물이 시장에서 도주했다는 보고는 없었나요? 없었어. 다만 이 근방엔 우리 쪽 용병이 쫙 깔려 있어서 분명 키리아를 본 사람이 있을 거야. 절대 녀석을 놓칠 순 없지. 지금 바로 사람들을 불러올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현장 증거 수집과 추적은 샴씨에게 맡기면 되고 에드가 씨 쪽도 에밀리가 있으니까 내가 갈 필요는 없겠어. 그치만 에밀리는 자기가 진짜 의사는 아니라던데. 그건 지나친 겸손이야. 에밀리는 현직 의사나 법의학자는 아니지만 인체와 양리에 대한 이해는 웬만한 생론파학자보다 나아. 게다가 이번엔 향수에 관련된 사례잖아. 그럼 에밀리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 난 아카데미아로 돌아가서 비자야와 키리아에 대해 조사해볼게. 비자야는 수메르에서 온 학자라고 했었어. 혹시 너도 들어본 사람이야? 에밀리가 보낸 편지로만.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학자들 중에 학파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 전에 제대로 조사를 못했는데 아무래도 비자야의 과거가 이번 사건과 깊게 연관된 것 같아. 수메르성 친구들과 함께 조사해보고 이르면 내일 중에 소식 전해줄게. 오르모스 항구 쪽은 우선 너랑 에밀리에게 맡길게. 하루가 지났어. 타이나리는 뭐 좀 알아냈을까? 에밀리 쪽도 걱정이야. 우리 여관으로 가보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많이 허약해지셨지만 좀 더 휴식을 취하면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야. 아우구스투스의 분석 작업도 순조롭긴 한데 의아한 점이 있어. 샘플에서 향기를 더하는 성분 외에 이상한 원소력이 발견됐어. 원소력?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 바다에 향수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농도가 너무 희박해서. 나도 최근에 새로 개발된 검사 기술로 겨우 흔적을 발견한 거야. 원소력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10년 넘게 사용해도 별 반응이 없을 정도지. 선생님의 상태가 이 원소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성분 때문인지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혹시 타이나리 왔었어? 와서 같이 봐달라고 할까? 글쎄, 어젯밤에 타이나리가 아카데미아로 조사하러 갔다고 누가 전해주긴 했는데 그 후로 새로운 소식은 없었어. 그래? 너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 에밀리 선생님 계신가요? 아, 여행자 페이몬, 너희도 있었구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콜레이라면 타이나리의 제자구나. 타이나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그렇게 예의 차릴 거 없어. 그냥 에밀리라고 불러.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에밀리 씨. 콜레이가 여긴 웬일이야? 타이나리가 보냈어? 응, 스승님 쪽은 어젯밤부터 몇십 년어치 명부를 뒤지느라 아직도 못 쉬고 계시거든. 내가 발이 빠르니까 먼저 소식을 전하러 왔어.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아카데미아에 비자야라는 학자는 없었어. 스승님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연구나 이력을 토대로도 조사해보셨지만 여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럴 수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비자야의 정체를 알아내려면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어. 안 돼! 루시안! 실바인이야! 설마 키리아가 또 나타난 건가? 그럴 리가. 방금까지 여관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건 잠겨 있는 건가?
여긴 아무도 없는데? 루시엔! 루시엔! 실바인의 목소리야! 어서 옆방에 가보자! 루시엔! 루시엔!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려봐! 에밀리, 내 동생 괜찮은 거지? 에드가처럼 의식만 잃었을 뿐인 거지? 죄송해요, 실바인 씨. 이번엔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여행자 콜레이, 실바인 씨는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니까 가족의 시신을 계속 보지 않게 하는 게 좋겠어. 옆방으로 데려가서 잠깐 진정시켜줘. 네, 알겠어요. 부탁할게. 실바인 씨,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긴 저희한테 맡기고 잠깐 마음부터 추스르세요. 자, 이쪽으로요.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넋이 나가다니.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족의 죽음이 주는 고통은 모두 같아. 함께 겪은 추억도, 함께 느낀 감정도 이제는 혼자만의 기억이 되는 거니까. 키리야, 정말 키리아 짓이라면 루시엔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오직 흔적만이 대신 진술해줄 뿐이야. 여행자, 현장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치안관 쪽에 연락 부탁해. 이럴 수가. 어제 사건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에밀리 씨, 경험 많은 법의학자라고 들었는데 혹시 알아낸 게 있을까? 전 법의학자가 아니에요. 관련 지식만 조금 알 뿐이죠. 다만 시신의 온도와 경직 정도를 봤을 때 사건은 어젯밤에 발생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럼 부탁해도 될까? 타이나리가 떠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네 판단을 믿으라고 했거든. 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니 조사는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도 도와줄게. 시신은 볼 줄 모르지만 다른 단서라면 우리한테 맡겨. 정말이지, 조용할 날이 없구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건가? 루시엔, 어째서? 정말 유감이에요. 창문도 굳게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오려면 실바인의 방을 통하는 수밖에 없겠어. 에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건가? 이 정도. 어때? 뭐 좀 찾았어?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야.
옆방에서 들어왔으면 실바인이 못 봤을 리가 없을 텐데. 설마 그 자식이 자기 동생을? 가족을 잃은 반응이 연기 같진 않았어요. 그럴 동기도 없고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실바인에게 미안하지만 지금은 진술을 부탁할 수밖에 없겠어. 네, 저도 새롭게 발견한 단서가 있으니 옆방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실바인 씨,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동생분과 뭘 하셨죠? 혹시 이상한 걸 듣거나 보진 못하셨나요? 키리아가 에드가를 습격한 후로 나랑 동생은 쭉 놈을 경계하고 있었어. 우린 방에 돌아와서 복도로 통하는 문을 전부 걸어 잠갔지. 그리고 어느 한 사람 방에서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중간 문으로 뛰어오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어젯밤에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루시엔이 즉, 어젯밤 옆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이 방을 지나간 사람도 없었다는 거군요. 방에 싸운 흔적도 없고 루시엔의 몸에 외상도 없었는데 그럼 대체 사인이 뭐지? 시신은 동공이 커지고 피부가 붉어졌어요. 어제 선생님이 습격당했을 때와 동일한 증상이죠. 다만 코나 입에 비슷한 액체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아 강제로 먹은 것 같진 않고 무의식 중에 일정량의 아우구스투스를 흡입한 것 같아요. 아우구스투스라니 말도 안 돼. 아우구스투스를 흡입한다고 죽지 않아. 게다가 겨우 하룻밤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봐 에밀리, 아우구스투스를 검사해봤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확실히 일반적인 독성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아우구스투스가 무해하다는 건 그때 폰타인 시장에서도 증명된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렇겠지. 선생님, 너 괜찮아진 거야? 에밀리 덕분에 잠시 죽음은 면한 것 같구나. 실바인, 종일은 불꽃을 감쌀 수 없어. 에드가!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숨긴들 키리아가 우릴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어? 아니, 옐레나를 위해서라도 우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그게 비자야의 진짜 이름이지. 그 친구는 수메르 출신의 학자가 아니라 스네지나야에서 도망친 우인단이란다. 우인단이요? 오인단이라니. 그럼 아우구스투스에 섞인 원소력은 설마... 이미 눈치챘나 보구나. 실바인, 이러면 더더욱 숨길 이유가 없어. 아우구스투스 꽃은 사안의 힘으로 왜곡되고 변형되어 자란 꽃이란다. 사안이라고? 오인단의 사안까지 아우구스투스 뒤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사안에서 탄생한 아우구스투스엔 뒤틀린 원소력이 담겨 있어. 장기간 접촉하면 인체에 해를 미치... 됐어. 나머진 내가 설명하지. 옐레나는 그걸 계속 개선하려고 했어. 하지만 향수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진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평범한 사람한텐 영향도 없고 출시가 늦어지면 그만큼 수익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될 위험을 무시하고
그걸 시장에 유통한 거야? 구매자가 중독되면 우린 뭐 좋은 줄 알아? 게다가 장기적인 접촉이 해롭다는 건 옐레나의 추측일 뿐이고 그마저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야. 에드가처럼 한꺼번에 들이키거나 원술에게 유난히 민감한 사람만 아니라면 몇십 년을 써도 문제없다고. 물론 폰타인에서 아우구스투스에 중독된 사례는 없었어요. 하지만 중독된 사람이 없는 것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당시 금전적인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키리아와 옐레나의 일을 숨겨왔던 거군요. 우인단, 사안, 아우구스투스, 그림자 수사청이 조사를 계속했다간 메로피드 요새에서 평생을 보낼 증거가 나올 테니까. 수메르에서 키리아에게 노리질 줄 알았으면 메로피드 요새에 계속 남아있었지. 그럼 루시엔도 안 죽었을 테고. 몇 년을 소리 소문 없이 지내다가 루시엔과 내가 출소한 후에 움직이다니. 놈은 분명 우리를 노리고 온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일 정도의 위력을 갖게 된 것도 분명 놈의 짓이라고. 키리아라는 사람 원한이 엄청나네요. 그럼 옐레나의 죽음도 당신들이 위장한 건가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처음엔 그런 마음도 품었었어. 시중에 유통되는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세심하게 위장해뒀고 옐레나의 가짜 신분도 아무 의심을 사지 않았는데 그림자 수사청이 옐레나의 꽃밭과 아우구스투스 꽃을 조사하면 사안이든 우인단이든 전부 탄로날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옐레나는 꽃밭에 불을 질렀고 자신까지 태워버렸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증거를 없애고 싶었다고 해도 자신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맞아! 꽃밭에 불태우고 동생이랑 도망치면 그만이잖아. 나도 오랫동안 고민해봤어. 그리고 방금에야 그 이유를 깨달았지. 그건 전부 동생인 키리아를 위해서야. 녀석들이 도망친 이유 중 하나는 사안의 과도한 사용을 옐레나의 몸이 버티지 못해서야. 옐레나는 자기 동생이 같은 전체를 밟지 않길 바란 거지. 폰타인에서도 계속 사안으로 아우구스투스를 기르는 바람에 옐레나는 몸이 더 허약해졌어. 심할 땐 거동도 어려웠어. 그래서 키리아랑 같이 도망치면 동생의 짐이 될까봐 걱정한 건가요? 게다가 정체가 들통나면 둘은 스네즈나야와 폰타인 양쪽의 압박을 받게 되겠지. 사안의 기운이 담긴 꽃도 사안에 침식된 몸도 전부 의심을 불러일으킬 요소였어. 그래서 결국 불로 꽃과 자신을 모두 태워버린 거야. 단서를 모두 지우고 동생은 돈을 들고 도망칠 수 있게끔. 당신들이 아우구스투스로 모은 재산은 불탄 게 아니라 키리아에게 넘어간 거였나요? 아마 그럴 거야. 생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줄 거라고 했거든. 우리 것까지 전부 넘길 줄은 몰랐지만 나랑 루시에는 원래 키리아를 찾아다 그 돈과 아우구스투스 꽃을 되찾으려던 거였어. 근데 이 모든 게 함정이었을 줄이야. 근데 키리아는 누나가 스스로 희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왜 너희한테 복수하려는 건데? 아마도 몰랐겠지. 옐레나에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었단 걸 말이다. 옐레나는 동생 앞에서 늘 두꺼운 화장으로 노화를 감추고 바쁜 업무를 핑계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숨겼어. 그럼 이제라도 키리아한테 진실을 알려주면 복수를 멈추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그걸 알더라도 누나가 사안을 사용한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거야. 누나가 아우구스투스 꽃을 기른 건 협박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혼자 힘으로 증오에서 벗어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보냈다면 더더욱. 그래. 그리고 옐레나가 죽은 이유를 안 지금도 난 내가 무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에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실바인, 그때 우리가
향수 열풍을 쫓는데 급급하지 않았다면 옐레나가 그런 위험을 무릅썼을까? 그때 우리가 탐욕에 빠져 끊임없이 농경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옐레나의 몸에 그렇게 빨리 한계가 찾아왔을까? 그때 우리가 법을 어겨 그림자 수사청의 주의를 끈 게 아니었다면 옐레나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얼마 버티지 못할 놈이었다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았어. 그냥 동생을 위해 뭘 하나 더 남기려고 했던 거라고. 우린 그냥 돈이나 좀 벌려던 것뿐이야. 그게 무슨 죽을 죄냐고. 나는 주모자나 쳐도 루시에는 걘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만 따랐을 뿐이야. 루시엔이 정말 목숨을 잃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나? 저희는 심판관이 아니니 답을 드릴 순 없을 것 같네요. 그래, 난 할 말 다 했어. 폰타인으로 데려가 심판을 받게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폰타인 사람 셋에 스네즈나야 사람 하나가 오르모스 항구에서 저지른 사건이라 정말 골치 아프네. 일단 아카데미아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폰타인에 연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일은 돼야 결론이 나겠어. 지금은 전시회 준비 때문에 오르모스 항구에 수감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곤란하게 됐네. 그럼 이 여관을 계속 쓰면 어떻겠나? 대신 나와 실바인에게 감시를 붙이면 될 테지. 어차피 실바인과 나는 한쪽은 도망갈 생각이 없고 한쪽은 도망갈 상태가 못 되니까. 에드가 씨, 그게 무슨... 실바인이 심판을 받게 되면 나도 발을 빼진 못할 걸세. 주모자든 가담자든 범죄자는 범죄자니까. 다만 폰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리도 좀 하고 직접 돌본 식물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싶구먼. 그리고 실바인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걸세. 참, 이 늙은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아카데미아 쪽엔 제가 얘기해보죠.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 수메르에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부탁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네. 변수? 키리아가 또 습격해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아우구스투스로 해를 입힌 것까진 알겠는데 어떻게 안을 드나든 건진 아직 전혀 모르잖아. 키리아가 에드가랑 실바인의 목숨을 노리기라도 하면 너무 위험해. 반대로 생각해보면 키리아가 우리보다 더 조급하지 않겠니? 이 상황을 이용하면 키리아를 유인해서 제대로 대화해볼 수 있을 것 같구나. 안 돼요.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런 뜻이었나? 우리가 내일 잡혀간다는 걸 키리아가 알게 되면 복수를 위해 반드시 오늘 안에 움직일 거야. 바꿔 말하면 우리를 믿게 삼아 키리아를 붙잡으란 소리지. 붙잡는다기보단 녀석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을 뿐이야. 왜? 키리아가 두려운가 보지? 두렵냐고? 천만에! 이건 루시엔의 복수를 할 절호의 기회야. 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데 루시엔의 목숨까지 빼앗은 녀석이 우리 돈을 펑펑 쓰면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꼴은 절대 못 보지. 그리고 위험은 너희가 사전에 잘 대비하면 되잖아. 확실히 불가능한 계획은 아닙니다. 에드가 씨 일행이 내일 떠난다는 소문을 주위에 퍼뜨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쪽 사람을 여관 주변에 잠복시키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겠죠. 전 영 마음이 안 놓이지만 그래도 굳이 그러시겠다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편이 안전하겠죠. 나도 도울게. 다만 인력을 배치할 때 나와 실바이는 각자의 방에 혼자 있는 게 좋겠구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면 키리아는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어. 게다가
아우구스투스를 강력한 독가스로 개조했을 수도 있단다. 궁지에 몰리면 복수를 위해 무차별 공격을 할 수도 있단 거구나. 그럼 주변의 경비병들이나 항구의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숨어서 지켜보는 편이...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 늙은이는 이제 힘이 붙이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부탁하마. 인원 배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흩어져서 정보부터 퍼뜨리도록 하자. 그 얘기 들었어? 에드가 씨가 내일 잡혀간대. 말도 안 돼. 우리 가게에 놓는 디퓨저는 전부 그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우리 애도 그분한테 향조합을 배웠었는데 이럴 수가. 아직 심판도 안 받았으니 괜한 추측은 하지 말자. 지금 거리에선 온통 이 얘기뿐이야. 이 정도면 키리아가 어디 숨었든 분명 소식을 들었겠지? 여관에서 잠깐 쉬면서 다른 사람들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전부 다 보인다고. 에밀리 씨, 참 씨가 이따 여행자랑 같이 야간 경비권으로 상의하실 게 있대요. 알겠어. 다만 그 전에 마음이 진정되는 꽃차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부터 마시자. 전 괜찮아요. 오늘은 긴 밤이 될 텐데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안 좋아. 게다가 아까부터 계속 불안해 보이던걸. 티가 많이 났나요? 키리아의 복수가 신경 쓰이나 보네. 괜찮으면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 그게 저는 에밀리, 콜레이! 내가 혹시 방해한 거야? 아니야. 너희가 있으면 말하기 한결 편할 것 같아. 사실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키리아에게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단이 있었다면 왜 어젯밤엔 실바인 씨를 해치지 않았을까? 두 형제 사이엔 방문 하나밖에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옆방에서 실바인 씨를 달랠 때 그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키리아는 실바인 씨에게도 가족을 잃는 고통을 알려주고 나서 복수를 완성하려는 게 아닐까? 그럼 첫날 에드가를 습격한 것도 일종의 경고였을까?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키리아에 대해 들은 얘기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누나를 잃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키리아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돼. 내가 키리아였다면 난 증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미안. 잘못된 생각인 건 알지만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잘못이랄 건 없어. 공감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현장을 정리하다 보면 수많은 유족을 만나게 돼. 그들의 울음소리와 분노의 외침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 심지어 날 막아서서 가족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 향기를 오래 맡으면 후각이 무뎌지듯 강렬한 감정에 오래 빠져있으면 이성이 마비되지. 그래서 난 그들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실바인 형제는 정말 죽어 마땅할까? 두 사람은 사안과 우잉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옐레나에게 꽃제배를 강요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오랫동안 증거를 모으고 검증을 해야 해. 반면 답을 포기하는 건 간단하지. 복수 한 번이면 되니까. 난 폰타인에서 많은 죽음을 봤어. 어떤 일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러 흔적을 통해 알아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당사자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아. 원한의 얼매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하겠죠. 그들에게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맞아. 이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저들보다 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키리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난 그래도 그를 막고 싶어. 나는 선생님과 실바인 그리고 키리아가 살았으면 좋겠어. 운이 좋았을 뿐인 건가? 에밀리, 여행자... 에드가 씨도 계셨군요. 두 사람이네. 근데 에드가 넌 방에 쉬러 간 거 아니었어? 더 안 쉬어도 돼? 몸을 좀 써야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게다가 여기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으니 마지막으로 꽃들을 돌볼 생각이야.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괜찮다. 내가 정을 준 아이들인 만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구나. 내일부턴 잘 부탁하마. 그보다 샴, 자네 쪽 일이 더 시급하지 않나? 전에 말씀하신 야간 경비 문제요? 맞아. 구아들을 근처 곳곳에 배치해뒀는데 실바인 씨 옆방은 아직 비어있거든. 우리가 상의해봤는데 실바인 씨가 습격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근데 아무래도 여기선 네가 가장 잘 싸우니까. 게다가 에밀리 씨의 주식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테니 두 사람이 거길 맡아주면 좋겠어. 합리적인 판단이네. 그럼 오늘 밤은 잘 부탁해, 여행자. 키리아는 대체 어떤 심정으로 복수를 한 걸까? 우린 근처에서 방 안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경보를 울릴게. 나도 산에서 누가 드나드는지 보고 있을게. 숲의 일은 안심하고 순찰자에게 맡겨. 정말이지 조용할 날이 없구나.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했어. 키리아 자식이 유유자적하게 두지 않겠어. 너흰 옆방을 지켜야지. 키리아가 너희를 보고 도망가 버리면 곤란하다고. 이상하네. 너무 조용한데? 설마 복수를 포기한 걸까? 그럼 좀 더 기다려보자.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방금 문틈으로 옆방을 살짝 봤거든? 근데 실바인은 벌써 잠들었어. 설마 키리아의 목적은 애초부터 실바인이 죄를 시인하게 하는 거였을까? 아니야. 실바인이 계속 복역하길 원했을 뿐이라면 그림자 수사청에 고발했으면 그만인데.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일단 차라도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켜볼까? 전에 마신 꽃차 되게 맛있던데. 그렇네. 그럼 다른 거라도 할까? 예를 들면 꽃구경 같은 거. 여기 유리백합도 있어. 낮에 왔을 땐 몰랐는데. 꽃, 유리백합, 향. 큰일이야! 어서 옆방으로! 이바트로스? 어젯밤에 또 누가 당했대? 상인 형제 중에 형이랬나? 이름이 실바인이라던가? 어우, 끔찍해. 그저께는 에드가 씨의, 어제는 루시엔이라는 상인이.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안에서 공무집행 중이니 여기 모여있지 마십시오. 사흘 동안 범인 그림자 하나 못 봤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 설마 원한 들린 귀신이 그런 거 아닐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움직였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들 여기 모여있지 마세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인가? 아직은 몰라요. 어쩌면 선생님은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멈춘 걸지도 모르죠.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그때 세상을 떠났을 거다. 그러고 보니 감사 인사를 잊었구나. 제가 없었어도 항구엔 타이나리가 있었으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뛰어난 제자와 날 걱정해주는 친구, 썩 괜찮은 평판까지. 이대로 죽어도 아쉬움은 없겠어. 하지만 키리아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옐레나도 원수도 계속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키리아를 붙잡은 다음에 직접 물어봐야겠죠. 그래, 행운을 비마. 에밀리, 부탁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으니 꽃 전시회는 열리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 쌓인 꽃들은 고향을 떠나 먼 길을 왔는데 이대로 수메로에서 시들게 두어선 안 되지 않니? 난 키리아가 찾아오든 톤타인에 돌아가 재판을 받든 더는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단다. 번거롭겠지만 이 꽃들을 내게 맡겨도 되겠니? 물론이죠, 선생님. 그래, 그럼 다행이야. 이제야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어. 샴씨가 물어볼 게 남았다고 하셔서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보거라. 그 친구는 성격이 급하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렴. 죄송해요, 선생님. 밤을 꼬박 세웠네. 에밀리의 계획이 순조로웠으면 좋겠다. 홀레이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가서 얘기 좀 해볼까?
밤을 꼬박 새웠네. 에밀리의 계획이 순조롭... 에밀리 씨가 늦으시네.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겠지? 응, 맞아. 여행자, 너희 말대로 소문을 퍼뜨리고 인파도 해산시켰어. 근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젯밤엔 에밀리의 계획대로 재료랑 인력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범인은 어떻게 밤에 범행을 저지른 거지? 결정적인 증거는 줄곧 우리 눈앞에 있었단 말씀! 이제 범인이 아우구스투스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러 가자! 사실 저도 대충만 이해해서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에서 완전히 이해 못한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지. 이 향, 원래 루시엔의 방에 있던 거지? 어제 밤이 되기 전에 이쪽으로 옮겨졌나 봐. 유리백합? 나도 들어는 봤어. 리월의 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유리백합이 낮엔 오물이고 밤에 핀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에밀리 씨, 오셨군요. 전부 예상대로였어. 낮엔 오물이고 밤에 피는 꽃이라. 아, 수메르의 달연꽃이랑 똑같네. 맞아요. 하지만 다련꽃은 꽃잎이 오므렸을 때 틈이 너무 넓어서 이 방법을 쓸 수 없죠. 그래서 키리아는 유리백합의 장치를 아우구스투스를 설치한 거예요. 화분에 부어서 흙에 스며들게 하면 아마 아우구스투스의 효과가 떨어질 거야. 꽃잎 주변에 끈적끈적한 게 묻어있어. 굉장히 익숙한 재료인데 바깥쪽에 바르면 낮에도 아우구스투스의 향을 맡을 수 있겠지. 슬라임 응축액으로 꽃잎을 붙이면 낮의 유리백합은 작은 밀폐용기나 마찬가지야.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어. 키리아는 희석한 슬라임 응축액으로 꽃잎을 이어붙인 뒤 꽃 안에 아우구스투스를 넣었어요. 그럼 낮에 꽃잎 안에서 아우구스투스가 휘발될 일도 없고 미리 설치된 독을 발견할 사람도 없죠. 그러다 밤이 되면 슬라임 응축액으로 붙어있던 유리백합이 만개하고 피해자는 그 안에 숨겨진 아우구스투스를 흡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다시 하룻밤이 지나 아우구스투스 향이 옅아지면 잔향은 방의 꽃향기에 묻히고 유리백합은 다시 오므리게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독성이 그 정도로 강해졌다는 거야? 며칠 전에 에드가 씨는 한 병을 마시고도 목숨을 건졌잖아. 아우구스투스의 독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1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큰 영향을 끼치죠. 그... 원소력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 말이지. 설마 실바인이랑 루시엔이 마침 아우구스투스 알레르기였다는 거야? 아니지. 그 둘은 아우구스투스를 직접 판매했던 사람인데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정확히는 알레르기가 아니라 민감한 정도에 가깝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키리아는 어떤 방법을 써서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을 바꿔놨어요. 원소력에 쉽게 영향을 받도록 말이죠. 전에 폰타인에서 원시 모태바다의 물을 마셨을 때 물 원소 감지력이 높아졌지. 하지만 여기선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연금술로 만든 각종 오일을 쓰면 일시적으로 원소 친화력을 높일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사용하긴 어려울 거야. 전에 향을 맡았을 때 어쩐지 익숙하다 했더니 이제 생각났어. 그건 영분향 냄새야. 수메르의 일부 학자들은 숲속에서 수행할 때 이런 향을 피우며
프레신의 힘에 대한 감지력을 끌어올리지. 연금술로 제조한 각종 오일과 얼마 전 폰타인에서 파란을 일으킨 원시 모태바다의 물은 전부 원소력에 대한 감지력을 높여줘요. 수메르에 처음 왔을 때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고생 좀 했지. 응, 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지. 실내에 향을 피우는 건 수메르에서 흔하니까 의심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실내의 꽃향기로 냄새도 감출 수 있고요. 그것도 꽃을 이용한 건가? 리월의 유리백합이 때마침 수메르에 나타나준 것도 그렇고. 꽃 전시회 덕을 많이 바꾼 그래. 아니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쩐지 거금을 들여서 여관을 빌렸더라. 그 돈은 아마 옐레나가 남겨준 돈이었겠지?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결국 복수의 도구가 됐네. 폰타인의 법의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 사람이 지나간 곳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키리아의 흔적은 발견된 게 없어. 그건 그가 소리 없이 움직여서도 귀신이어서도 아니야. 줄곧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왔기 때문이지. 유리백합에 이렇게 정교한 장치를 하고 미리 영분양을 준비하고 실바인 일행을 들어오게 하는 일은 전시회를 책임지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어. 여관을 빌리는 데 쓴 거금, 아우구스투스 꽃을 재배한 방법, 그리고 외모를 위장한 수단까지 전부 옐레나의 유산을 물려받은 동생이 아니면 불가능해. 키리아는 바로 에드가야. 둘 사이에 연결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슨... 키리아는 그때 겨우 10살 남짓이었어. 아직 마흔도 안 됐을 거라고. 게다가 에드가 씨가 여기서 몇 년을 사셨는데 변장을 아무리 잘해도 티가 안 날 리가 없잖아. 에드가 씨가 습격당했어. 뭐라고? 방 안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니까. 온몸에 불길한 기운이 가득했다고. 우리가 반응할 새도 없이 귀신처럼 사라지길래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에드가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 설마 키리아가 에드가 씨를 잡아간 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 그림자 에드가 씨는 아니었어? 그건 에드가 씨는 아직 허약하신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선생님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힘을 쓰신 것 같네요. 지금의 몸 상태로 그랬다간. 그런... 이미 복수를 다 끝낸 거 아니었냐고! 아니요, 복수의 대상이 옐레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사람이라면. 어제 실바인 씨를 살려둔 것도 단순 원한 때문이 아닌 누나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다면. 그럼 복수의 대상은 아직 한 명이 더 남은 거지. 그 그림자는 승강기 쪽으로 도망쳤어. 내 동료가 급하게 뒤를 쫓아가긴 했는데. 아직 싸우기 전이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가보죠.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래, 근처 상인들한테 물어보자. 무서워. 저게 대체 뭐지? 무서워. 전부 다 보인다고. 귀신이야. 긴장 풀고 심호흡부터 하세요. 혹시 뭘 봤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검은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걸 봤어. 이런 대낮에 왜 그런 불길한 게 돌아다니는 거야? 무서워.
손에 손잡고. 오지마. 조금만 더 가면 오르모스 항구를 벗어날 거야. 그럼 목격자도 더 적어질 텐데. 괜찮아. 어렴풋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 여길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이 방향에서 느껴져. 이쪽이야. 기운이 짙어지고 있어. 바로 여기야. 오즈! 괜찮아? 혹시 습격이라도 당한 거야? 아니야. 그냥 그 그림자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졌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로 뭔가 공기가 답답하네. 향은 좋은데 숨이 잘 안 쉬어져. 이 느낌 어디서 느껴본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어요. 급하게 움직인 데다 환경의 영향까지 받아서 몸이 불편했던 것 같네요. 여길 나가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 에드가 씨가 안에 계실 거야. 그분은 내 여동생을 가르친 분이라고. 그렇게 좋은 분이 키리아의 손에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오즈, 진정하고 내 말 들어. 에드가 씨가 바로 우리가 쫓는 키리아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키리아는 30대 청년이라면서요. 에드가 씨는 이미 70이 넘으셨어요. 아무리 변장해도 그런 노인으로 위장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키리아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화시켰어요. 키리아는 사안으로 아우구스투스 꽃을 기르는 동시에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었어요. 키리아의 누나처럼요. 아니야. 에드가 씨가 오르모스 항구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데 누군가 그분으로 위장했다면 우리가 분명 알아챘을 거라고. 그 위장이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면요? 그런... 아직은 추측이지만 진짜 조향사 에드가 씨는 폰타인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키리아에게 살해당했을 거예요. 에드가 씨가 감옥에 있던 몇 년 동안 키리아는 바꿔치기 할 준비를 했겠죠. 노화한 몸, 조향지식, 그리고 후속 계획까지요. 당시에 에드가가 과거를 잊겠다는 핑계로 수메르에 온 것도, 조향사 일을 그만두고 학생을 가르친 것도 전부 들키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수메르에선 수염 좀 기르고 안경만 써도 다들 그를 진짜 에드가 씨라고 믿을 테니까요.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외모를 바꾸고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했다면 주변의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바인이 처음 에드가를 봤을 때 늙어서 못 알아볼 정도라고 했구나. 하지만 복수를 위해 청년에서 노인이 된다니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거야? 난 에드가 씨를 만나봐야겠어. 그분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오즈, 일단 빨리 나가서 쉬어. 전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곳의 환경도 사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불편할 뿐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오우즈씨, 제가 이 증상을 완화할 방법을 알아요. 일단 저랑 같이 나가서 좀 쉬어요. 키리아, 아니 에드가씨도 분명 무고한 사람까지 휘말리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콜레이 말이 맞아요. 뒷일은 저랑 여행자한테 맡기세요. 소량의 아우구스투스와 접촉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걸 보면 저희처럼 신의 눈이 있거나 원소력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상 원소력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셈이죠. 샴씨, 오우즈씨, 이 거점에 다른 출입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범인이 그리로 도망가면 다시 붙잡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고맙다. 어이, 들었지? 빨리 따라 나와.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당장 항구로 돌아가서 사람을 더 불러와야겠어. 알겠어요. 에밀리 씨, 그리고 여행자 페이몬 조심해. 복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난 감히 상상이 안 돼. 걱정하지 마. 우리도 키리아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죽음은 이제 그 신화와 함께 끝을 맺을 때야. 마물, 이곳의 원수력에 이끌려온 건가? 조합, 전부 다 보인다. 얽혀들어라. 처음 보는 씨앗이야. 사안의 영향으로 변이된 것 같아. 이게 우릴 피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다른 길도 없으니 절벽으로 유인해보자.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꽃. 이렇게 많다니 얼마나 걸렸을까? 이 많은 걸 혼자 키우려면. 텃밭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보다 사안으로 인해 깎인 수명이 더 길지도 몰라. 근데 아우구스투스 꽃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했을까?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아우구스투스 몇 병이면 충분하지 않아? 원한 말고 다른 감정도 아우구스투스에 실어둔 거겠지. 키리아는 나한테 여관에 있는 꽃이 이국의 땅에서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근데 스네즈나야에서 도망치고 폰타인도 떠나고 가면을 쓴 채 수메르에서 살아온 키리아에게 과연 고향은 어디일까? 어쩌면 그는 누나처럼 아우구스투스가 만개한 꽃밭에서 죽는 게 최고의 결말이라고 여겼는지도 몰라. 기각한다. 손에 손잡. 추출. 씨앗을 파괴하는 식물이라 정말 놀랍네. 일단 씨앗이 나타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자.
꽃향기가 더 진해졌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꽃향기가 더 진해졌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벌써 따라잡힌 건가? 아니, 내 힘이 다한 거로군.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됐어. 여긴 아우구스투스 꽃밭? 내 꽃밭이 아니라 그날 폰타인에서 불타버린 그... 누나? 누나! 나 실은 알고 있었어. 누나가 산을 계속 쓴 것도 꽃밭을 불태운 것도 전부 나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누나 말대로 돈을 가지고 폰타인 섬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뭔가 잘못했다는 걸 눈치챘을 땐 꽃밭도 누나도 이미 사라진 후였지. 더 일찍 왔었어야 했어. 10년 전에 누나한테 왔어야 했어. 그날 누나랑 같이 죽었어야 했다고. 누나? 누나! 안 돼! 날 두고 가지 마! 옐레나! 에밀리? 나는 아직 안 죽었나? 어떻게? 분명 누나를 봤는데. 몸에 남은 독소와 아우구스투스 꽃가루 때문에 환각을 봤을 뿐이에요.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말도 안 돼. 포경은 아우구스투스 양은 충분했을 텐데. 모조품? 그게 무슨... 어젯밤부터 준비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어코드를요. 어코드는 조양의 기초이자 향수의 뼈대야. 시도 우두에 용연향을 더하고 진향으로 마무리하면 이건 가죽향이네요? 맞아. 가죽을 바로 오일로 추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재료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 그게 바로 어코드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향을 재현할 수 있겠네요? 그건 어려울걸.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향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지. 무도에 아우구스투스를 뿌리고 나면 나도 독보적이게 다른 지분이 있었다는데 이러다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 향수 얘기만 들었는데 빨리 향수를 알아가겠어. 이런 독보적임은 이제 끝마쳐야 할 때야. 신화는 해체될 수 있고 기적도 재현될 수 있어. 필요한 건 기술과 경험, 끝없는 탐구심과 약간의 인내심 뿐이지. 남은 문제는 진짜 아우구스투스가 숨겨진 장소인가? 습격당한 척하면 행동에 제약이 생기니 아우구스투스도 가까운 곳에 숨겨야 했을 거야. 아까 창밖으로 슬쩍 봤는데 집안에 꽃이 가득 쌓여 있더라. 묘론파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제 화분을 주문했어.
향수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또 꽃처럼 취약하단다. 그러니 보관할 땐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에 유의해야 해. 잘 기억할 수 있지, 에밀리? 네. 기억했어요. 이거 들었어? 어젯밤에 또 누가 당했대. 그럼 실바이는 죽은 거니, 에밀리? 네, 선생님. 그때 아우구스투스를 바꿔치기 한 게냐? 실바인이 죽었다고 알리는 척하면서. 복수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경계를 풀 때니까요. 말도 안 돼. 바꿔치기는 그렇다 쳐도 아우구스투스 어코드는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누나도. 무지개 장미와 유리백합, 그리고 세슐리아 꽃을 썼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어우러지지 않던 조합이죠. 하지만 이제는 조합할 방법이 생겼어요. 무지개 장미에 유리백합 그리고 세실리아 꽃이라고. 아우구스투스는 벌써 10수년 전의 향수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분석과 모방을 멈추지 않았죠. 조향기술도 나날이 발전해서 오일 추출법과 분리법 외에도 향을 섞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됐어요. 10여 년 동안 깨지지 않던 신화도 이젠 과거가 될 차례가 된 거죠. 과거인가? 조향사로서 틀에 박힌 분이 아니시니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선 내심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저 아우구스투스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셨을 뿐이죠. 향수 열풍에 빠진 사람들처럼요. 당신은 그 신성함과 고귀함, 독보적임을 믿느라. 당신이 아우구스투스에 보인 집착 덕분에 저희는 당신이 원하는 결말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만 정말이지. 완전히 간파당했구나. 그럼 실바이는 안 죽었을 테군. 그렇지? 어젯밤부터 아우구스투스 어코드를 준비했다면 이미 내 수법을 파악한 후였겠구나. 오늘 아침의 사망 소식과 몰려든 인파도 모두 샴과 너희가 꾸민 연극이었니? 맞아요. 아니면 당신은 사안의 힘을 끝까지 쥐어짜거나 영분형과 아우구스투스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글쎄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끝을 선사했을지도 모르지. 그럼 에드가의 죽음과 이 꽃밭의 위치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었겠죠. 전 더 이상 어떤 죽음도 보고 싶지 않아요. 어젯밤 실바이는 가벼운 중독으로 그쳤어요. 지금은 압송되는 중이고요. 10수년 전에 은폐한 죄는 이제 공개적인 심판을 받고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나도인가? 남은 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되겠군, 그래. 되게 빨리 받아들이네. 내 행동을 변명할 생각은 없다. 후회할 마음도 없고.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결국 너희한텐 졌지만 전부 스스로 내린 선택이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하지만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들 조심하세요. 여기 환경은 특수하니까 제가 앞장설게요. 다들 바짝 따라와. 빨리. 에드가 씨를 죽게 둘 순 없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에밀리,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우구스투스 어코드 제작에 어떤 타입을 사용할지는 어떻게 판단했니? 아우구스투스의 향기는 다채롭고 복잡한데 정작 주재료는 아우구스투스 꽃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잔액을 분석할 때 애초에 꽃을 재배하는 단계에서 타입을 혼합해 놓은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애초에 몇 가지 꽃의 노트를 본따 만든 꽃이라는 게냐? 무지개 장미, 유리백합, 세실리아꽃. 이 꽃들의 오일은 원래 서로 어우러지질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답이 없는 난제였죠. 하지만 이 꽃들의 특징을 모두 갖춘 새로운 꽃을 개발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확실히 당시로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지개 장미와 유리백합 그리고 세실리아꽃. 정말 누나다운 선택이구나, 옐레나. 그거 알아? 에밀리 씨가 새로운 향수를 출시한대. 나도 들었어. 이름이 옐레나였던가? 요즘 폰타인에선 다들 네가 출시할 향수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조용히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질 줄 몰랐어. 또 다른 신화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 아니면 아우구스투스의 환상을 깬 의미가 없으니까. 배합을 좀 손봐서 지속력을 더 높여봤어. 오늘 마침 샘플을 가져왔는데 너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정식 출시 전에 먼저 향을 맡고 감상을 알려주면 좋겠어. 좋아! 미각이 예민한 사람은 후각도 날카롭다고! 나한테 맡겨! 엄청 향기로워! 너무 좋다! 괜찮아. 이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의 피드백이야. 게다가 향수에겐 향기롭다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평가인걸. 너무 깊은 뜻을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 맞아. 그 꽃들 무슨 특별한 뜻이라도 있는 거야? 꽃 이름을 들으니까 태도가 바뀌던데. 아마도 꽃말 때문일 거야. 꽃말? 아! 들어본 적 있어! 세실리아 꽃의 꽃말은 향하의 진심이었지 아마? 꽃은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다른 꽃말을 가지곤 해. 아우구스투스 향을 구성하는 꽃들도 마찬가지야. 폰타인에 돌아와서 좀 찾아봤는데 재료의 꽃말을 다시 조합해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 과거는 잊고 꿋꿋하게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우구스투스의 꽃말은 고귀함과 신성함이었지만 정작 이 꽃을 키운 옐레나에겐 이런 의미였을지도 몰라. 그럼 키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 심판이 열리기 전에 가서 내 생각을 얘기해줬는데 별로 신경 쓰진 않는 것 같더라. 글쎄, 어쩌면 그땐 아무 생각 없었을지도 모르지 않겠니? 키리아는 이렇게 말했어. 누나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단다. 우리의 해석은 전부 추측에 불과하니까. 게다가 정말 그런 의도였다 해도 난 누나를 잊고 살아갈 수 없어. 누나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 내 삶에 부여된 의미란다. 키리아는 이미 자신이 바란 대로 피어났어. 비록 원하던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너희한텐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셨어. 그때 날 살려줘서 고맙구나. 덕분에 아우구스투스의 꽃말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사랑도 증오도 모두 산자의 특권이지.
떠난 이의 생각은 생명과 함께 사라졌고 아우구스투스의 진짜 꽃말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어. 그렇지만 추측에 불과하다 해도 난 내 해석을 믿고 싶어. 꽃말이나 향수의 이미지는 비록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이용당하지만 그 시작은 사람들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염원에서 비롯된 거니까. 정말 짜증나.